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거침없는 입법 강행. 네, 국회 법사위네요. 예, 지금 뭐 폭주 기간 차입니다. 네, 일단 오늘 어쩌면은 안건 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를 이제 준회로 통과하고 본회의가 지금 애초에는 이 다음 주 목요일 28일까지는 처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 요구하면서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릴까 싶었는데 네. 오전 10시까지 명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아직 소집되진 않았네요. 소집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오늘 밤에라도 처리 가능성은 생긴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안건 이 심사 소위에서 여야 3대3 동수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최장 90일까지 이걸 다루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카드가 원래 무소속 한 자리, 야당 몫에 양향자 의원을 배치한 것인데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의 한 자리에 양향자 의원 대신 사보임을 통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지금 뭐 절차는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세고요.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집니다. 네. 검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검찰 움직임은 김호수 검찰총장이요 이제 계속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다시 국회를 찾아서 설득전을 시작했는데 또 일종의 여론전이기도 하고 이제는 검찰의 문제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대안을 만들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본다면 국민 신뢰를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얻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다 드러내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은 정밀한 외과 수술처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 주십시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인정한다. 네. 해당되는 문제점만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이네요. 자,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들 만나고 있죠.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박범계 장관이 고검장들과 자, 오후 3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양쪽의 입장을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연일 검사들의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평검사 회의까지 있고 나서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범죄 방지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장검사 중간 간부들의 회의 이후에는 또 검찰의 이제 수뇌부 지도부를 향해서 책임을 져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해달라. 이게 뭐냐면 총사퇴를 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역시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법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내부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네, 배제 없는 100% 국민 경선. 네. 오늘 나온 속보입니다. 네. 송영길 네. 전 대표 얼굴이 나와 있군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에요. 본인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까지 배제가 결정됐었죠. 사실은 결정됐었다기보다는 전략공천2가 그 의견을 정해서 자, 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은 배제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이미 다 그냥 공개돼 버렸어요.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란이 일었었던 겁니다. 그 비대위가 어젯밤에도 이제 심야 회의까지 열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고 오늘 중에는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한 오후 2시경 해서 속보가 나온 것이 자 배제 없이 송영길, 박주민 모두 포함해서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당신반, 민심반도 아니고요. 100% 민심으로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단서가 달려 있더군요. 내일까지 추가로 적절한 네. 인물을 찾겠다. 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게 참 송영길 전 대표의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차출돼서 나온 거다. 워낙 이제 좀 강한 인물, 체급이 되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이 대선 책임지고 사퇴한 거 맞는데 많은 당원과 뭐 또 이제 서울에 이제 여러 그 구청장들이 요청을 해서 이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부에서는 또 이제 자출론으로 비판을 했어요. 차출이 아니라 자출.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하산하라고 명령해놓고 본인만 등산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새로운 인물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내일까지는 추가적인 인물을 받는데 내일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모여진 인물로만 경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대진표 확정된 지역들도 속속 등장하죠.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곳은 충북입니다. 그동안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 또 그리고 이 의외로 여야 격돌이 아닌 대구
이런 곳이 이제 새로운 뜨거운 격전지로 등장했는데 충북의 경우에는 애초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단수 공천이 확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도 속속 공천 확정이 되면서 여기에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묘한 게 고향이 같고요. 충북 지역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대학도 동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가 굉장히 강한 두 인물 중에 어떤 선택을 받을지도 또 하나의 이제 지방선거에 좀 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22일 만에 시위 재개. 네, 전장현 시위 있으시군요.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 22일간은 멈췄었거든요. 지난달 29일 정도에 중단을 해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수위에서 장애인 이 차별 철폐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특히 이제 예산 입법을 많이 또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겠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한 게 아니라 삭발식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어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전장현이 이미 낮에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답변이 미흡했고 우리는 재개한다. 어제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부터 당장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이 을들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과 장애인 간의 이제 분투의 모습으로 보여져서 안타까운데 지하철 2, 3호선 오늘 출근길이 1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빨리 적절하게 사회적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자, 마지막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네. 자, 폭락, 비대면 호황은 끝났는가? 지금 넷플릭스가 폭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면 장중 37%가 빠졌다가 하루 사이에. 네, 일부 낙폭을 뭐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한 이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빠지고 있다. 사실은 애초 보도를 보니까 한 50만 명 늘었는데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가입자 한 70만 명이 동시에 빠졌다. 아, 러시아에서만. 예, 그래서 한 뭐 조금 빠진 것이 이렇다. 근데 아니에요. 내막을 뜯어보니까 북미에서도 빠지고 있고 남미에서도 빠지고 있고 유일하게 느는 지역은 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드디어 포화 상태에 온 것 아닌가. 그럼 앞으로는 이제 하락할 길만 남은 거 아닌가. 주가가 좀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방안이고요. 문제는 제가 보기엔 코로나19 종식됐고 이제 야외 활동이 강화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집안에서 넷플릭스 보던 시간보다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증시는 현재까지는 크게 뭐 낙폭이 있거나 하기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일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약보합이네, 강보합이네요. 강보합.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IMF가 올해 성장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